네, 한국 BNC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한국 BNC가 오늘 거의 하한가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분석에서는 이제 분봉상으로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시도했고 58,000원까지도 시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거래량은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지지선 매수 거래량이고 앞에 매물을 소화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전체를 생략을 이제 했다는 거 이전에 이런 과정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멀어지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하락폭이 생각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보여지네요. 일단은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먼저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른 치료제 회사들한테는 굉장한 악재가 되죠. 다른 데서 이미 개발해서 그것이 상용화돼서 그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 물건을 사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속도전이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악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라는 게 앞으로 우리랑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회사께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진단 키트가 처음에 히트를 쳤잖아요. 진단 키트. 근데 시젠이 그래서 히트를 쳤는데 다른 회사들이 또 치고 올라가서 또 상승을 했단 말이죠. 진단 키트 관련해서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이슈 몰이가 몇 번은 더 가능한 재료가 제가 봤을 땐 치료제입니다. 완벽하게 어떤 거 하나보다는 또 다른 치료제가 효과가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료가 지금 악재인 건 맞는데 죽은 재료는 아니다라는 판단은 이제 제 입장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들고 계신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손절 못한 사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하는 사이에 이렇게 와버렸을 거예요. 사실은 상투에서는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맞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렇게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예상하는 반등 자리가 오긴 했습니다. 저는 좀 만약에 이제 반등에 실패하면 투매가 또 나오는데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 지점 가까이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걸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한국 증시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어쨌든 증시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거는 바이오 쪽이 강세예요. 어쩔 수 없어요. 최근에 전기차 쪽이 막 올라도 증시가 뭐 큰 폭으로 올랐습니까? 네이버나 또는 이제 카카오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해주면 또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회사가 독식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좀 법안들이 제출돼 갖고 문제를 아무튼 일으키고 있잖아요. 회사 자체 매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아무튼 바이오인데 이 바이오가 꺼졌다라는 건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료제 자체가 한 군데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한 군데 회사에서 치료제를 막 다 생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비슷한 치료제가 또 나올 것이고 또 다른 더 효과 있는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도요. 전고점 또는 전고점 근방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외에 제가 더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건 맞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고 손실 중인데 이거를 단번에 어떤 심리가 작용이 돼서 오르고 내리고 그걸 전개를 예상하는 건 이제는 힘든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등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러한 종목들은 재료가 죽지 않는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뭐 고점에서 악재가 터졌어요. 그동안 들고 있던 이 호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전고점까지는 간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악재가 있어도 가는 경우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부분에 좀 희망을 걸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분봉을 보시면 오늘 치열했죠. 왜냐면 이게 또 단타가 뭐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엄청 났지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막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저점이네 하고 들어오고 저점이네 하고 들어오고 저점이네 하고 또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반등이 나올 때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바탕으로 올라올 때 힘은 전 셀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일부 청산하시던가 물리기 싫으면 일부 청산하시던가 아니면 적절하게 평단을 이제 낮출 기회가 있었겠죠. 오늘이나 낮췄다면 이제 비중을 또 줄이던가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게 좋겠죠. 여기서 솔직히 전고점 뚫고 수익을 바라보는 시점은 좀 지났죠. 이렇게 차트를 다 망가뜨린 상태에서 다시 상승하는 경우는 시간을 좀 오래 보내고서는 봤는데 당장에 막 회복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코로나는 지금 그 백신은 이미 다 보급이 됐고 치료제 쪽이 강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도 나오지만 돌파 감염이라든지 백신의 효과가 5개월, 6개월밖에 안 간다라는 그런 기사가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제 치료제입니다. 원래 치료제를 처음부터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럼 치료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이슈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놓치면 또 안 되는 것이 셀트리온도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셀트리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 막 띄우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큰 상승이요. 2017년 후반때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이번에 바이오 상승했을 때 그리고 이제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차트가 거의 다시 오르기 힘들죠. 왜냐면 여기서도 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한 1년 정도 보내고 상승을 하든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차트가 많이 지저분하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죽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근데 그러다 갑자기 또 틀어 올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강력한 재료가 동반됐을 때겠죠. 그래서 치료제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신풍제약도 반등을 좀 나아줬던 부분이 있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작년에 그거겠죠. 작년에 한국 BNC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밀려도 좀 시간 보내어 갔잖아요. 뭐 이런 다이나믹한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간중간 기대치 때문에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모습도 있어요. 그만큼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에게 많이 부각이 된 거예요. 필요성을 실제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한국 BNC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